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가디언 자료 전반을 살펴보느라고,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 8월 29일 날 진행했던, 이 부분들을 다루는 시간들이 지금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9월 29일 날 코스 2를 하죠. 코스 2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빠르게 되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멘티 화염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아멘티 화염인데요. 하기 전에 진행되었던 이제 KDD 3 그랜드 피날레에서 했던 8월 8일 오로라 화염 이 번역을 함께 먼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멘티 화염을 하려고 하다가 29일 날 지금 3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본문 호스트 마스터즈 8월 29일 날 진행했던 코스 1의 첫 번째 강의 번역 전문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 다시 복습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을 때에는 뭐 자막보랴 뭐 완전히 안 들리니까 정신없이 휘르륵 지나가는데 실제 번역을 하다 보면 가디언들이 인간에 대한 그 존중과 배려, 또 예시아의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쉬지 않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번역문을 전문을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그런 가디언들이 인간에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랑, 존중, 배려 이런 거 함께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뭐 이해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하기 힘들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스트 마스터즈 아멘티로의 귀한 세션 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9년 동안 진행해왔던 KDD3 워크숍을 마침내 이달 초에 끝내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우리는 호스트 마스터즈 아멘테로의 귀한 시리즈를 시작하기에 여기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감사하게도 약 9년 동안 진행해왔던 것과는 다른 유형의 워크숍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조금 과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끝냈고 지금 우리는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가장 중심이 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동안 가디언으로부터 정보들이 주어진 것과 같이 이 워크숍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더 많은 테크닉 정보들을 얻을 것이고 우리도 여기에서 테크닉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스트 마스터즈 아멘티로의 귀한 코스의 특징이 될 특정 유형의 테크닉이 있습니다. 아멘티로의 귀한 코스는 가디언들이 프로가라고 부르는 과학기술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가디언들은 그것을 프로젝션 요가, 투사 요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인드와 그 다음에 플라즈마 바디를 위한 요가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인드와 에피 마인드까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에피 마인드와 스피릿, 그 다음에 영체, 우리가 처음 싱크노로부터 나와서 영체 개별적인 경험을 시작했을 때 주었던 영체를 실현하는 것, 그 다음에 플라즈마 바디까지 정화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예, 예, 통합하는 과정인 거죠. 바닥에서 이제 요가를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 대신에 여러분들이 장거리 투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의식과 스피릿 바디와 플라즈마 바디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쉴드라고 불리는 것에 장거리 투사를 선택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워크숍 세션 동안에 에어웨이브, 공기 파동이고요. 의식 파동인 거죠. 공중파라고도 하지만 이 공기는 에어는 의식입니다. 의식 파동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으로 모이는 겁니다. 플라즈마 바디의 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플라즈마 바디 자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쉴드로 전체 통합하는 쉴드로 묶여서 장거리 투사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식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테크닉 파트를 할 때 우리 모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의 하모니가 안에서 함께 합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플라즈마 쉴드 안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플라즈마 쉴드를 다른 장소들로 이동해 행성 격자들의 다른 지역들이 활성화할 때 주파수들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예, 때로는 행성 격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돕기 위해 그 장소로 이동할 수 있고, 예, 행성 격자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돕게 됩니다. 예, 우리가 오늘 밤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저는 오늘 밤에 무엇을 할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가디언들은 평소처럼 그냥 나타나세요, 그냥 하세요 라고 했고, 저는 무슨 말을 할지 몰랐지만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아멘티 구체로부터 우리의 플라즈마 바디 안으로 주파수를 정박하고 아멘티 구체로의 우리의 연결을 개방하는 과정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플라즈마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밤에 시작할 것이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여기에 소규모 팀이 갈 예정입니다. 예, 우리는 비행기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3차원 현실에서 바로 지금 물리적인 워크숍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리아스의 소규모 팀이 행성의 특정 격자 위치들로 가도록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비행기를 아침에 탈 예정입니다. 예, 우리와 합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오늘 밤 여기에 우리가 구성할 쉴드와 함께 우리는 활성화하고 있는 특정 격자들로 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여기 대성당 세트와 크리스탈 브릿지웨이 위치의 격자들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역의 전광 격자들과 더 많은 크리스탈 브릿지웨이 격자들과 관련해서 활성화하고 있는 다른 격자들로 활성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곳에서 활성화를 픽업한 다음에 그 주파수를 여기로 다시 가져올 예정입니다. 예, 이것은 여기 안샤테사 통로 레벨 1과 관련된 특정된 통로들의 세트를 열 예정입니다. 예, 예, 여기는 오로라 1 플랫폼입니다. 이 여정은 먼저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는 실제로 물리적 여행을 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몰랐고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이유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디언의 평소 방식대로 그것은 이 활성화를 격자들로 가져간 다음에 그 활성화를 여기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는 매우 흥미로운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호스트 마스터 세션은 거의 12개에서 13개 정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션을 끝나게 되면 아마도 마지막에 한두 번의 더 세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있을 것이고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 세션의 대부분은 엄청난 자료들과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션들은 가디언들이 우리에게 주는 테크닉들을 연습하면서 쉴드에 투사해서 프로가와 그와 같은 방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얼스 싱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스 싱크는 여러분들이 플라즈마 바디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플라즈마 형판을 행성의 플라즈마 형판과 동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가디언들의 집합체로서 쉴드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새로운 정보들과 함께 하는 지적인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전략적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절대적인 보호 관계로의 연결을 위해서 개인의 플라즈마 바디 활성화의 혜택을 위해서 호스트 마스터즈 정보를 사용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보호관계에는 엔젤릭 휴먼의 형태 발생장인 아멘티로에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지구 행성의 마지막 파종, 3차 마지막 파종이죠, 우리가. 마지막 파종에서 여기 가디언의 미션들의 더 큰 목적들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것은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의 대부분, 우리는 1시간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코스 중 일부는 설명하고 또 나머지는 테크닉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제가 어떤 것을 좀 더 다루고 싶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AMCC와 MCEO의 스피커 1, 아시아나입니다. 처음이라면 인사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가 전에 다루었던 것들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KDDI3를 듣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요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는 읽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테크닉의 일부를 보게 되시지만 모든 세부적인 것들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들은 이 코스 끝에서 차트 팩들이나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갖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KDD의 3 마지막 세션들에서 다루었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집중하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밤에 할 테크닉 활성화를 얻는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조각들을 맞추는 그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내풀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것은 가디언들이 이 시간의 수영장을 통해서 주파수를 정박하는 프로젝션 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디언들이 영원히 진행할 수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실내풀에 접촉되지 않은 채 그 아래 격자들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을 위해서 그것들은 실내풀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고,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매우 깨끗하고 건강한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거기로 가서 테크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멘티 구체로의 첫 번째 호스트 마스터즈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오로라 플랫폼 1 동굴 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쪽에 좀 재미있는 이것은 우리가 테크닉하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설명과 함께 보시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드로잉 밑그림, 드로잉이 있고요.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그림이 되겠지만 주파수들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작업하고 있는 수학적 드로잉, 밑그림, 드로잉하면 이제 그림 선으로 그리는 걸 말하는 거죠. 밑그림 스케치입니다. 제가 실제로 펜과 화이트보드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캠퍼스에 그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가디언들은 내가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했고 저는 드로잉 부분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가디언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는 수학적 코드 암호화가 있고 첫 번째로 오로라 플랫폼 1이 열리고 공동들 큰 동굴들을 공동이라고 하는데 공동들이 열리는 지구의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달 초에 8월 8일이죠. KDDI3 마지막 여정에 들어갔었습니다. KDDI3 마지막 피날레에서 지구의 4개의 크리스탈 공동들에 들어갔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오로라 플랫폼에 올라가지 않았고 이 코스가 처음으로 오로라 플랫폼들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로라 플랫폼들 중 일부는 매우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것을 공유하게 되어서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가서 그것을 보았는데 그 플랫폼들에 있는 것들과 색깔을 캠퍼스에 옮겨 담는 데에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백의 드로잉 상태고 일종의 색칠 공부와 비슷하지만 그 그림이 완성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투사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천재적 컴퓨터 관련 스텝인 데이브가 컴퓨터로 실내 풀에 그 이미지를 중첩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스트 이미지로서 그곳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직접적으로 다른 장소의 완전한 컬러 버전으로 연결됩니다. 그 장소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 나라에 갈 것이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비공개로 활성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은 우리는 그 그리드워크를 다시 하고 물리적인 워크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디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시점에서 그리드워크를 3차원 현실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많이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에어웨이브를 통해서 거기에 그렇게 함께하는 당신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을 느낍니다. 모두가 서로 만나고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함께하는 곳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프로가 프로젝션 워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밤에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디언 이에샤도 이렇게 같은 마인드, 서로 만나고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 마인드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드로잉이라고 했을 때 점을 연결해서 선이 되는 거거든요. 점 하나하나는 사실 스틸 포인트고 의식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암호화 코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지금 제가 PDF 파일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 세세하게 이거 제가 이렇게 번역해 놨던 이해자가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하면서 저도 번역을 했는데 요걸 이제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이 수직 지도가 나오고 몇 개 반복돼서 나오는 이런 그 자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로라 플랫폼 1부터 2, 3, 4, 5까지. 그래서 여기는 안샤테사 통로로 연결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코스메야 우주를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지대로 옮겨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많이 반복들을 했기 때문에 A1 동굴도시, 구름도시, 대양도시, 그다음에 아다시 사원을 통해 가지고 A5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회한다. 겨울왕국이 추락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AD 2317, 2617, 2917, 3033으로 연결되는 이제 안전지대 플랫폼들을 소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구 내에게 들어와 있는 노미시드, 노미시드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호스트 과정들이 이게 펼쳐지게 됐는데 지금 2차원 대수층을 정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라무라 엔투라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4321, 5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그냥 2부터 정화하면서 이제 상차원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들 중간 멘틀, 열권, 대수층, 멘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 이 도표입니다. 안시아테사 통로와 5개의 오로라 플랫폼에 관한 도표입니다. 여기 이 오로라 플랫폼은 AD 2317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해서 여기는 AD 2317년 타임 프레임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번 주에 여행을 할 때 우리의 시간대로 연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들 안으로 그리고 그 지구의 생물 군계들 안으로 또 중간 멘트 생물 군계들 안으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여기 위로부터 가져오는 첫 번째 유상 단계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아멘티 구체가 있는 곳이고 아다시 사원이죠. 아멘티 구체는 아다시 사원의 아다시 통로 지역의 오로라 플랫폼 4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오로라 플랫폼 4에서 아래로 내려와 안전지대, 오로라 안전지대 A1 공동들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지역 A1에서 접근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호스트 마스터즈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 플랫폼들 각각은 우리의 플라즈마 바디와 함께 온라인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계속 활성화되고 작동하면서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상태 유지된다는 걸 얘기하겠죠.
우리는 절대적인 보호관계 안에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보호관계는 오로라 연색체의 A5 아시아태사 통로와 언역의 전광 통로를 통해서 연결되는 외부 창족의 아멘티 전당들, 그 다음에 대성당 격자들로 연결되는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들의 이 모든 통로들의 융합입니다. 이게 그 세계 동시 호스팅의 예, 결정체인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적인 보호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세부 버전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관점들을 이제 명확히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티 호스트 실패하고 크리스탈 리버 호스트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호스트죠. 그러니까 크리스탈 리버 페일 세이프 호스트가 일어나면서 이게 좀 더 확장된 호스팅이라고는 알았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날 건지에 대한 것들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펫 펄스 7년 기간을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23년도에 동시 호스팅이 공개되고 그리고 나서 24년도에 본격적으로 오로라 화염 그 다음에 이 아멘티 화염 활성화를 거치면서 전체적인 이제 맥락과 그림들이 이제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주파수들이 합쳐질 때 가디언들이 절대적인 보호관계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번 생의 보호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신할 때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주파수 라인업이며 심지어 여러분의 다음 생에서도 여러분들이 탈진화적으로 추락하는 대신에 유기적인 진화 주기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주파수 라인업입니다. 이런 빌딩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는 거는 다음 생에도 추락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호스팅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냥 추락하고 있는 지구에서 계속 윤회 전생을 반복하면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절대적인 보호 관계라고 하는 세계의 동시 호스팅, 더 통로들, 주파수들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환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에피의 사랑이 그러니까 동아줄이 밧줄이 테더라인이 내려온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넓고 얼마나 촘촘하고 이게 사랑의 밧줄인지 그걸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공부도 이제 빌드업 공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파수 빌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주파수 빌딩 프로세스 과정에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에 기다려온 것입니다. 5억 5천만 년 전에 본래의 아멘티 구조 미션은 1밀도로 떨어진 타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조하는 미션이었고, 그러니까 2밀도에 있었던 타라잖아요. 5차원 타라. 이 5차원 타라에서 그러면 5차원 의식이 추락한 거죠. 5차원 의식이 추락해서 우리 지금 1밀도에 들어와 있는데 그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밀도 타라의 영혼들은 사실상 은하계에서 시작되어 온 그들의 본래 진화 패턴으로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 이제 실패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맨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안드로메다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우리가 오로라 플랫폼 4, 5를 가게 되면, 안드로메다 은하의 우르사 3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장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마지막에 다시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리버페이 세이프 영원한 호스트 1 이걸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한 호스트 1이라는. 그래서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의 목적과 역사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다뤘는데요. 2023년에 KDDL 3 세션에서 다뤘고 24년 8월에도 이걸 다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탈 리버 페일 포스트가 이 영원한 호스트 1이라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크리스탈 리버 페이 세이프 호스트의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리버 페이 세이프 영원한 호스트 1은 2011년 8월 8일에 시작되었고 이것은 호스트 3였던 아멘티 구조 미션의 완수인 블루로투스 아멘티 최종 구조 미션을 포함합니다. 예,
그래서 이 크리스탈 리버페일 세이프 호스팅은 모든 호스팅 3, 2, 1의 융합이고, 그리고 이것은 최종으로 아멘티 구조 미션과 아멘티 게이트들, 언약의 정관 게이트들을 다 융합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아멘티 게이트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거기 이제 게이트들 다 있고, 스타 게이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개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물질적인 물질 육체에 이러한 주파수들 안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플라즈마 바디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디, 라이트 바디, 플라즈마 바디, 그 다음에 반물질, 안티메럴 바디까지 모두 정렬할 때까지 더욱 더 아웃스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르티케이 그 반물질 평행 우주가 이제 추락은 했지만 개인의 반물질 무지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물질 바디 정말 바디들이 엄청 많잖아요. 암흑물질 바디부터 해가지고 라이트 바디, 암흑물질에서 라이트 바디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근본이 플라즈마 바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들이 양극화됐을 때 반물질 바디 여기까지 다 통합하는 과정까지 아웃스텝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융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때 다음 장, 이제 다음 장 넘어가는 건데요. 오늘 제가 지금 요 중요하게 여겼던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의 목적과 역사에 대한 2023년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20페이지까지. 지금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PPT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새로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함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편집을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애를 먹다가 그냥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글자 크기가 어느 정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고요. 영상 보고 또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리버페이스 F 영원한 호스트 1,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의 실제와 목적과 역사. 호스트 1은 영원한 코스모스 역학과 유기적인 유라다 복합체. 우리가 지금 우리 유라다 복합체까지 공부했죠? 비순환 시스템의 구조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 유라다 복합체의 내재된 부분에 유기적이고 지울 수 없는 측면이며 통합적 물리학의 초플레인, 그 다음에 다차원, 그 다음에 코스모버스의 영원한 자연 법칙에 따라 기능합니다. 그리고 노미 크리스탈 코드, 이 오퍼레이트 시스템인 영원한 생명 제1창조 코드의 영원한 생명의 퀀텀 복원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퀀텀을 계속 이제 복원해 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원 퀀텀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지원 퀀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영속적인 영원 내적 제일창조기의 상승 구조 미션이다. 최고의 미션이다. 그래서 이 영원하고 이거는 뭐 절대적이고 막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리버페이 세이프의 영원한 호스트 1은 TOP 승리들 중에 승리입니다. 최고의 승리라는 거죠. 최고의 승리 중에 이거는 이제 유니버스 우주의 대구조 미션이다. 유니버스 우주가 이제 줄줄이 추락하고 있으면서 대구조 미션이 일어난 거죠. 크리스탈 리버페이 세이프의 영원한 호스트 1은 에피무한체와 에피의식장 도메인들의 영원한 내적 제일창조의 코스모스 버스 구조들 내에 자리 잡은 진행 중인 키즈마틱 영원 내적 제일창조계의 영원한 코스모버스의 호스트 매트릭스 상승 구조 미션이다. 이는 영원 내적 제일창조계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를 통해서 키론틱 외부 창조계 안으로 아웃스텝합니다. 우리 있는 쪽으로 쭉 오는 거죠, 지금. 상승 호스트는 주파수 관문을 통과합니다. 크리스탈 리버 페이스 F의 영원한 호스트 1은 언제나 존재해 왔고 키론틱 외부 창조계의 상승 구조 미션을 위한 영원한 백업 시스템으로서 언제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든 키론틱 외부 창조계의 크리스탈 리버 호스트의 상승 구조 미션들은 크리스탈 리버 페일 세이프의 영원한 호스트 1 상승 구조 미션에 키즈마틱 영원 내적 제1창조계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키즈마틱 영원 내적 제1창조계의 유기적인 구조와 역학, 기전들에 의해서 영속적으로 지탱됩니다. 이제 목적 보시겠습니다. 목적.
키론틱 외부 창조의 상승 구조 미션들이 실패하거나 평형 실패 임계치의 퀀텀 상태로 추락하고 있다면 영원 내적 제1창조계 크리스탈 리버 페이스 F의 영원한 호스트 1 상승 구조 미션은 자동적으로 영원한 아름브라 성향의 법령에 따라 활성화되어서 영원 내적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의 개방 5RRR 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노미 크리스탈 코드 이 작동 시스템의 유기적인 자동 면역 반응 AIR을 촉발하게 됩니다. 코스모버스의 자동 면역 반응으로 활성화가 촉발됐을 때 크리스탈 리버 페이스 F의 영원한 호스트 1은 영원 내적 창조계의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를 추락하고 있는 외부 창조계 도메인 안으로 개방하면서 영원 내적 제1창조계 도메인들과 코스모버스의 영토들, 그 다음에 키론틱, 라시아, 오로라, 외부 창조계, 라시아 물질 융합 영역의 오로라 연속체, 키론틱 외부 창조계로 스팬합니다.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의 개방은 추락하는 팬텀 추락과 완전 추락인 곤팔의 외부 창조계 시스템에 영원한 에피 의식장으로의 진화의 귀환인 아파레이아 상승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상승 구조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허용합니다. 엄청난 그 유리아 바디가 움직이는 유리아 의식이 움직이는 구조 그 미션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예. 역사, 키즈마틱 영원 내적 제1창조계의 크리스탈 리버 페이스 F의 영원한 호스트 1은 그들 각각의 창조 지점 이후에 우리는 이제 9,500억 년이죠. 15차원 유니버스 우주 타임 매트릭스 M31 그 아퀴누스 안드로메다에서 은하수 프로시아 팬텀 은하로 추락했는데 이것에 4,500억 년 전 세계의 매트릭스 스타파이어 크리스탈 리버 호스트 2 그 다음에 5억 5천만 년 전 아멘티 구조 미션 호스트 3를 포함해서 코스모버스 구조의 광대한 키론틱 외부 창조계 도메인들 내에 많은 호스트 상승 구조 미션들을 위해서 영원한 백업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아직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내적 제1창조계 크리스탈 리버 페이스 F의 영원한 호스트 1의 현 시대의 적용. 이제 이거를 예샤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1년 8월 8일에 8월 1일부터 8일까지요. 미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면서 아름브라 성향이 발동을 하고 팬텀 은하수 프로시아 은하치구에 촉발된 5RRR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디언들도 AMCC로 업스텝 하고요. 그 다음에 12년 5월 25일부터 8일까지 조기에 정박하고 개방에 참여하게 된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 빨리 정박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16년 11월 8일, 그 다음에 트럼펫 펄스가 이제 불기 시작했을 때, 이런 유나버스, 세븐이라는 업시프트가 일어나면서, 가디언들도 업스텝이 일어나고, 그리고 5RRR이 완전히 동시 발생 활성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팬텀 은하수, 프로시아 은하수와 지구에 촉발된 5RR의 복권 주기까지 1, 2, 3, 4, 5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5 복권 주기까지 그냥 먼저 일어나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루로투스 아멘티 최종 구조 미션은 5억 5천만 년 전 아멘티 구조 미션 호스트 3의 완성인 이게 20년 4월부터 AD 6520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블루로투스 아멘티 조약들 또 최종 에메랄드 성약의 재성명한 지구 지구가 성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M31, 그 다음에 블루로투스 미래 테더라인 활성화를 포함한다. 그래서 20년 4월 21일, 그러니까 정말 최근 현대사죠, 완전히. 근현대의 진짜 역사. 진짜 역사가 2020년 4월 22일, 5월 22일, 11월 3일까지 해가지고 계속 이제 미션 업그레이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아쿠아레온 허브 안샤트사 통로의 재개방 주기를 개시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개시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정확히 열리고 있다라는 일정 이런 거 공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블루로투스 관용 청원. 우리 아멘티로 추락한 우리들도 청원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좀 이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블루로투스 아메티 조약이 개시가 돼서 블루로투스 미래 테더라인이 열리고 A1이 재개방되면서 정강 1 2317년까지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다 일어난 겁니다. 지금 공개된 거지 사실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A1 동굴 주기 활성화, 언약의 정광 원 접근, 그 다음에 판클레아 실버씨앗 A, 그 다음에 이레시아 에피메랄카 캡슐 1 활성화, 가디언의 업스택 36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다 한꺼번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호스트 마스터들도 노미아 유세트라 유레아 아름브라 공유회 2023년 이후에 이게 정말 최근에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는 아름브라 공유회까지 그래서 지금 에피메랄 층에 지금 그 첫 번째 캡슐까지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로드파 정화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체액, 그 다음에 아스위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플라즈마 물들, 네트립토라제 영역 사이에 타나치, 베스티플로우 돌연변이를 요거를 이제 깨부숴 주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3차크라의 아스트리아나 주머니가 정화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액철, 역전 플라즈마 결정, 논쟁의 씨앗 차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이 에피메랄층 정화가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건 좀 빠르게 상승 여정을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에도 인간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상승 여정을 예,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시간 좀 보고요. 네, 지금 요런 부분들은 이제 새롭게 또 보고 지금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영원한 호스트 1에 대한 그 위상을 그 예시아가 확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가 뭐냐, 행성 승리가 뭐냐, 승리들 중에 승리가 뭐냐, 이 KD 대 3 이제 자료인데 크리스탈 리버 페일 세이프 호스트 기간에 주파수 다운로드 가속 주기들, 하위 주기들을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는 요 리버페이 세이프 호스트 기간 900년 동안에 영혼 내적 창조계와 외부 창조계 사이에 일시적으로 열리는 유기적인 도관이다. 이게 통로 열렸을 때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란테인 윈도우는 이 유기적인 도관이 원자가 관통하는 창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트란테인 윈도우라고 하고 이를 통해서 영원 제1창조계의 영원한 에센스 플로우가 플라즈마 플로우와 외부 창조계 엘리멘탈 원자 물질 기반과 융합하게 됩니다. 가입 파동이 들어와서 트란티아 시간 파동이 초시간 파동이 들어오고 카이 파동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까지 들어온다. 트란테인 윈도우를 통해서 이 5개의 전 플라즘, 우리 영원한 에센스 플로우 5개 플로우 계속 공부했었는데, 이게 들어오는 거를 레인보우 리버 무지개 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크리스탈 리버 페이 세이프 호스트는요, 그냥 레인보우 리버 호스트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근데 그 전에는 레인보우의 아레아바디 전체 실체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리버 페이 세이프에 또 이 강점을 둬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레인보우 리버 호스트 하면 좀 간단해지겠죠? 우린 지금 레인보우 리버 호스트를 받고 있다. 트란틴 윈도우가 개방되자마자 내보내는 그런 초플레인 시간 파동, 트란틴 동시 스팸 파동이 노미 파동이고 이를 통해서 레인보우 리버 플로우가 외부 창조기에 정박한다. 노미 파동은 엘리멘탈 원자의 도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운반 파동이다. 그 다음에 칼레 옥샤타 봉인의 개방, 우리 자유밖에 봉인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미파동, 초플레인, 트란틴 동시 스팸 파동이 정박하고 레인보우 리버 에센스 플로우가 유입되면은 전 플라즘 플로우의 주파수 다운로드 강착 주기가 행성의 칼레 옥샤타 플라즈마 시간형판과 템플라 안에 게시가 된다. 그 다음에 행성의 해방 주기는 외부 창조계의 벡터, 잠금, 시간, 형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혼 내적 창조계와 외부 창조계 모두에 스팬하게 되는 초플레인 전위 주기다.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행성 승리들 중에 승리, 이게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카레 옥샤트의 플라즈마 시간 형판과
행성 템플라 내에 고도로 미묘하고 복합적인 물리 역학이 일어나는 특별한 행성 템플라 사건의 기념비적 상황을 위대한 행성 승리라고 하고, 노미 행성으로 인한 유니버스 우주의 대구조 미션을 승리들 중에 승리라고 한다. 예,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비철학도 이렇게 다음에 한번 같이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단은 아멘티 정강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예, 그 진행 과정에서 오늘은 이제 앞에 부분 좀 더 살펴보고요. 예, 본격적으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시 호스팅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된 거죠. 예. 예, 라이라 성단 아라마테나 행성의 최종 에메랄드 성형 지구 재성명 여기 다시 성명하면서 로투스 미래 테더라인에 들어가게 됐고, 안샤테사 통로 재개방을 유기적인 스핀 위에서 활성화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메아를 나갈 수 있게끔 활성화한다라는 거고요. 아다시 바이패스 아멘티 구체를 다시 개방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2003년도에 실제 아멘티 지도를 다 오픈을 그 전에 하면서 그 아멘티 게이트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2003년에 아멘티 구체가 지구에 있었을 때 그걸 통해서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성 활성화 주기가 실패하면서 이 아멘티 구제가 아다시 사원으로 옮겨졌고,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프라나시아시 파괴가 되면서 바르도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멘티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태양계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바이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티 구체를 다시 지구 내역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4 아멘티 구체가 있는 사호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AD 3033까지 개방한다. 예, 아멘티 구체로 갈 수 있는 곳은 AD 3033인 겁니다. AD 3033까지 간다라는 거고, 그게 우리 엔젤릭 휴먼 종족의 형태 발생장이다. 예, 라는 거. 그리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에 이제 재성명되면서 세계의 동시 호스팅이 일어났는데, 아멘티 구조 미션은 이 팔라이돈 우리 엔젤릭 휴먼 조상 종족이죠. 조상 종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호스팅.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이 게이트 MNT 미션 1을 하려면 여기 이 아멘티 구조를 할 때 사실 4차원에서 6차원까지 인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레인보우 리버 호스트가 일어나면서 이미 3차원까지 세 가닥 주파수까지 활성화한 사람들 휴먼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존재들한테, 엔젤릭 휴먼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한테 이제 상승 기회들이 열린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에카시아 매트릭스, 스타파이어, 크리스탈 리버, 호스트 여기가 이제 6520으로 넘어가는 음, 그래서 탈출 경로입니다. 안샤테사 통로는. 그러니까 안샤테사 통로는 5개 5밀도에 여러분들이 5쉴드를 다 활성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1밀도에서 1부따를 완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5부따까지 완성을 하죠. 예, 그래서 마시아나 정체성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5차원 타임 매트리스의 공부를 다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호스트 2에서. 예. 그래서 이 에카샤 차원의 지구 호스팅이다. 예. 그리고 라시아 암흑물질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1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페탈리 침략으로 인해서 다크플라워 전류가 흐르게 되었고, 어, 2007년에 태양이 바르도 주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크리스탈 리버 호스트가 일어났고, 리버 호스트가 실패하면서 페일 세이프 호스트가 일어났고, 8년 11월에 내적 영원 창조기 근원의 주파수까지 개입하면서 일어난 이 영원한 존재들의 이제 긍정적인 맥락의 마지막 우주 구조 미션. 그러니까 에피의 무한체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판크레아 구조에서 이렇게 나눠지죠. 예, 판크레아 구조에서 나눠지는데, 음,
에피 페이징이 132, 우리가 1, 2, 3, 2, 1로 이렇게 스텝 페이징을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2로, 다시 1로. 그래서 판판테스를 통해서 1로 돌아간다. 그것들이 이제 전격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거죠. 위기 게시, 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됐던 거 한 번들 보시고요. 예, 이 크리스탈 리버 페이스에이프는 이제 내부 창조계로 들어가는 거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1밀도에 공부했던 다라무라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라무라 엔트라에는 이걸 보면은 제가 1밀도에서 5분의 1세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라무라 엔트라의 시간형판 공부를 5세트 하는 게 타임 매트릭스 졸업이다. 이거를 이제 안전한 곳에서 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지금 추락하는 행성에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지금 이래서 이 타임 매트릭스 시간 주기, 유학어 주기, 바로도 주기 있잖아요. 음, 이 주기 안에 공부를 못 끝냈기 때문에 안전한 지대로 옮겨서 다시 공부를 하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보셨던 부분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예, 여기 지금 아멘트 전당을 통해서 우리가 타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밀도로 가는 겁니다. 이밀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못하게 된 거죠. 이게 못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통로를 하나 보시면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FA들이 끌고 가는 아젠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밀도 플라이데스 문지기들이 아젠다키 웨세당, 뭐 드라코니언 웨세드랑 매트릭스 자기네들로 끌고 가려고 그냥 제타 테크놀로지, OW 기후 아젠다, 신흥지 온견 UAG, 채널링, UFO, 이렇게 엘리트 의식부터 우리 인간 심리까지 다 조정하면서, 섀도우 댄서, 심리 기술, 이런 걸 다 통해서 우리는 물들었고, 그래서 이제 상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음. 여기에서 끊긴 겁니다. 요게 요렇게 보시면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안샤테사 통로입니다. 얘들 5개 실드 다 만들어지고 리시 실드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여기서 이제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상승할 수 없게 되니까 그리고 외부 청족이 지금 우리가 1993년도에 평행우주 추락하면서 2003년에 에카베카 시스템 전체가 이게 에카베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이 추락을 하면서 이 전체가 다 추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우주에서 이제 비상 사이렌이 울린 거고, 전체적으로 호스팅을 확장하면서 다시 기회들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은 다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처음에 에피 도서관에서 봤었죠.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지 못해서 오늘 좀 더 보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모리아 통로는 그냥 36912 통로입니다. 3차원부터 해서 우리가 이게 이 하나하나가 제가 스틸 포인트라고 하고 차원이라고 하고 게이트라고 하고 유전자 형판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36912 오른쪽 라인 이게 마 마누 라인이죠. 마누 라인 중에서 여기 아모레아 통로 여기 이 부분도 이제 상승을 못하게 되는데 여기도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열려서 3밀도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러니까 2밀도로 올라가게 되고 3밀도로 올라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타라로 못 가고 이제 시리우스 B 아모레아 통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형태 발생장 포탈의 역사를 보면 아멘티가 이제 봉인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일단 옮겨졌고요. 2003년에 옮겨졌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주파수를 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추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의 정광을 설치하게 됐다. 이 언약의 정광은 아크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12차원 청사진을 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메티 구체는 이런 우리 구출 통로인데 6개 차원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6차원까지 연결하는 스타게이트 이동형 스타게이트 이동형 브릿지 포탈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 포탈이 이동형이 있다라는 게 좀 놀라우시겠지만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의 청사진, 메모리 뱅크, 포탈 시스템, 시공간 포탈, 푸른 불꽃의 게이트웨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 이런 상승을 위한 터널과 챔버들이 있고, 아멘티 전당을 통해서 상승한다.
언약의 성궤는 이 금으로 만든 괴짝이고, 괴짝인데, 이 막대기 지팡이의 결합은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오바마도 트럼펫이고 이제 퍼포먼스 쇼를 하는 거죠. 이게 언약의 정강이고 이게 나타나면은 재림 예수가 오신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광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이제 그 아멘티 지팡이는 5차원 타락의 형태 발생장 주파수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블루화염이라고 그러고 5차원 주파수를 실행을 한다. 이 주파수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5차원 의식을 깨울 수가 있는 거죠. 5차원 의식을 깨울 수가 있고, 이 2차원 막대는 2차원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막대와 지팡이 예, 언약의 정광은 계속 이제 다음 편에 언약의 정광이 나와서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쭉쭉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언약의 정광은 지구와 우리 본래의 아키노스 M31의 안드로메다 은하의 시간 포탈 통로다. 언약의 정광은 가디언들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지금 시켜주고 이제 다음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이게 보이저에서 공개된 내용이고, 그걸 다시 지금 재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6개의 전당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이 허용되는 언역의 정광은 아멘티 구체가 지구의 내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못 돌아오게 된 겁니다. 못 돌아오게 된 거고. 그래서 아멘티 귀환의 의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이전에 그 초기에 처음으로 유튜브 시작할 때 했던 영상에 이제 다 올려져 있던 것들이니까 거기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크리스탈 리버 페일 호스트 리버 호스트 2 정리하는데 지구에서 우르사로 그다음에 우르사에서 시리우스 B로 시리우스 B에서 아쿠아리움 매트릭스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이동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크리스탈 리버에 협력하는 매트릭스, CRA, 아쿠아리움 매트릭스, 그 다음에 아키노스, 에카샤 매트릭스, 이 세 개의 연합 매트릭스, 에카샤 매트릭스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 그 가디언들이 돕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에세닥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다음 편에 유전자 부분 지금 이제 DNA 형판하고 관련된 부분 또 보기로 하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호스트 8월 29일 날 진행되었던 거 마저 백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